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 불지피는 트럼프, 패권전쟁 본게임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무역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중국이 1차 합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트럼프의 여러 가지 행동을 본다면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신호를 읽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1라운드는 작년 12월에 종결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미국의 판정승으로 끝났는데요. 미국은 관세 폭탄을 철회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으로부터 많은 걸 얻었습니다. 농산물 구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항에서 중국이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전쟁 1라운드를 치르면서 중국도 많이 버텼습니다. 자존심을 많이 세웠다는 건데요. 미국이 그런 자존심을 많이 세워주면서 많이 얻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중국은 미국과의 대결을 통해서 한계를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럼 어떤 한계를 느꼈을 것인가? 바로 에너지 패권에서 미국에 대적할 수 없다. 바로 석유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군사력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군사력, 파워 측면에서 미국에 아직 대적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바로 식량 패권입니다.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식량만으로 도저히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 열병 사태로 인해서 돼지 사육수가 크게 줄어들므로써 미국에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돼지고기 문제가 미중 무역 전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핵심적으로 IT 테크 기술 면에 있어서 아직도 중국은 미국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웨이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할 수 없게 된 것, 그리고 퀄컴과 인텔 등에서 생산하는 고성능 프로세서 등을 중국이 납품받지 못하고 탑재하지 못했을 경우에 중국 IT 업계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고 싶어 할 건데요. 그래서 1차 무역전쟁을 계기로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머릿속에는 지금 중국몽이라는 위대한 중국이라는 생각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바로 미국을 뛰어넘으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로 중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려고 하겠죠. 바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빅데이터, 그리고 우수한 인재, 미국 턱 밑까지 쫓아간 AI 기술력 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빅데이터와 AI 기술력은 같이 엮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중국은 지난 수년 동안 여러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면서 여러 분야에서 세계 1등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중국은 상당히 무서운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은 이런 강점을 내세워서 미국과의 대결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역병 사태 이후에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중국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중 정서를 이용한 대선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멀리 본다면은 바로 무역전쟁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트럼프가 최근에 미중 무역전쟁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상당한 우려가 나왔고, 폼페이오 역시 이번 역병 사태의 근원지가 우한 연구소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역전쟁 재개 우려 속에서 미중이 통화를 통해서 합의 이행을 기대한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이런 식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면서 미국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최근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미국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자급을 추진한다. 이 뉴스는 5월 11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인텔과 TSMC, 삼성전자
이런 글로벌 탑권에 있는 기업들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반도체 자급 체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리쇼어링을 권장하면서 중국을 탈출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영향에 힘입어서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의 탈중국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만 이러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이 세 군데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 국가들은 지금 탈중국 러시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인식이 퍼져나갔고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공급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조업 리쇼어링을 통해서 탈중국화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첨단 산업을 미국 내에 유치하면서 핵심 중요 기술에 대한 중국 유출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공급처를 마련한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도체 자급제를 추진하면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간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중국 역시 1차전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결국에는 탈미국을 해야 되고, 자력갱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오래전부터 제조 2025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중 반도체 경쟁이 강화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대규모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인데요. 이런 반도체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움직임을 눈여겨볼 필요도 있겠고, 그리고 하웨이, 하이크비전과 같은 기업들을 AI 국가대표로 지정을 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AI 기술력을 발전시키는데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무역전쟁 2라운드를 승리로 이끄는 쪽이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이행 과정 중에서 바로 이 핵심 분야를 장악하는 국가가 글로벌 패권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 산업 핵심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나면은 많은 것을 빨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핵심 분야를 무엇으로 압축할 수 있느냐? 5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첫 번째로는 AI가 있고, 그 다음 반도체, 자율주행차, 5G, 양자 컴퓨터, 이 정도가 있는데요. AI와 반도체,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 우위를 달성하고 있지만 5G에서는 중국이 우위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는 두 국가가 우위를 가리기가 힘들 정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여러 연구 결과에서는 이 AI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중국이 더 앞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결코 지금 미국이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는 거죠. 더욱이 이런 AI의 핵심은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공산당 주도 아래 빅데이터를 무기로 해서 무서운 속도로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019년 2월, 2018년 4월 먼뉴스 기사 가져와 봤는데요. 이미 2, 3년 전부터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빅데이터를 가진 중국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2월에 중국과 미국이 1.4년 차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간격이 더 좁아졌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AI 스타트업 세 군데가 바로 중국이라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스타임이라는 회사가 있고, E2 그리고 매급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3대 AI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이 세 개 회사가 모두 얼굴 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AI 분야,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 그리고 클라우드 등이 포함된 IT 테크 분야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금융 부분 또한 놓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금융 패권을 흔들기 위해서 중국은 이미 디지털 화폐 발행 준비를 완료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화를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풀면서 지금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중국의 양털을 깎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피해서 미래 산업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라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미국이 놓아둔 덫에 중국이 걸려들어 양털 깎기를 당할 것인가? 미국이 놓아둔 덫을 뚫고 나올 더욱더 강력한 중국이 될 것인가? 아마도 조금 더 지켜보면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 모두 으르렁댈 뿐 싸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신인프라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더욱더 강한 중국을 만들고 있다는 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중국의 1차 합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중국의 빗장을 지속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겁니다. 자, 미국과 중국 모두 우군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자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꿈꾸고 있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중국이 주창하는 중국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신보호무역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호무역은 보호무역이지만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무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후유증의 깊이는 버블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버블은 필연입니다. 그렇지만 후유증을 길게 남겨야지 오랫동안 재기를 못하기 때문에 자, 버블의 크기 역시 그만큼 커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